그 자녀라는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제가 교사일 때는. 그런데 내 아이를 제가 낳아서 다른 곳에 맡기고 원장을 하는데도 이게 좀 달랐어요. 생각이,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아버님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하고 후하고는 다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조카를 볼 때하고 내 자녀를 볼 때 다르죠. 네. 그래서 원장을 하는 동안 내내 이건 교사와 아이한테만 될 일은 아니다. 이 부분에 되게 생각이 이렇게 딱 모여졌어요. 그 계기가 된 게 제 큰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 아이가 4살 때, 그러니까 4살, 1살, 2살이구나. 4살, 2살. 우리 나이로. 4살, 2살 때 제가 원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살 아이가 1학기 때쯤 되면 만 2살 아이는 1학기 때는 되게 어리잖아요. 그죠? 지금 그 정도에 있죠, 지금. 제 아이가 슈퍼에 가서 진짜 이렇게 과자를 하나 집어 갖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몰래 나간 거예요. 문 열고. 저희 2층 빌라에 살았었는데. 나가서 들어와서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손에 그 과자가 그냥 하나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둘째 그 아이 우유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가정이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아버지. 그죠, 지금. 그러다가 아이를 이렇게 우유를 먹이다가 깜짝 놀랐죠. 제가 언제 나갔지? 왜 깜짝 놀랐고, 계단에 안 넘어졌네? 그게 깜짝 놀랐고, 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으면 어떨 뻔했어. 그런데 슈퍼에 가서 그냥 들고 왔네? 이거 도둑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동시에 막 다 들었어요. 아마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이 상황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유를 먹이다가 얘를 팽개치고 이 아이를 막 끌고 슈퍼까지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제가 막 이런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냥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엄마였어요. 왜냐면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도둑놈이 되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슈퍼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 아이를. 얼마나 잘못된 엄마라고 생각했을까? 이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제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돈을 아저씨한테 주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제 안 먹겠대요. 자기 필요 없대요. 안 먹는데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나 돈 줬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둘째는 둘째대로 울고 있고 우유를 두다가 내가 우유병을 팽개치고 나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나 유아교육 전공했는데 나 애들 잘 키우려고 다니던 원도 다 집어치고 나 지금 아이만 키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하루 종일 셋이서 울었어요. 큰 애는 그래대로 승질나서 울고 작은 애는 우유 안 준다고 울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울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저녁에 들어온 신랑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조그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고, 운영하면서도 계속, 그러면 이거 교사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네.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부모 교육,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박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어쩌면 선생님은 제2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더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유아교육은 거기에 더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이제는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교육부에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교육이 필수가 될 거예요. 몇 년 안 돼. 곧.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결혼하기 전에
부모 교육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결혼식을 하는 아마 이런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대요. 우린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안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사실은 안 배워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정상 수치에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셨고, 아빠가 오셨고, 더 잘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 멤버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얼굴 볼 멤버예요. 그럼 적어도 무슨 반, 어떤 아이, 몇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는 서로 통성명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민망해서 안 온다 그래요, 아빠들은. 그런데 아빠들이 이런 거를 해내면 아이들이 또 그대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두 개 중에 어떤 것으로 말씀을 하실지 통성명 하시면서 두 개 중에 하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버님부터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기쁨 사반 박도윤 아빠 박서준이라고 하고요. 어서 오세요. 막스쳐요, 막스쳐요. 네. 네. 훈련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살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쉽게 부분? 말하면 조금 훈육 부분이요? 훈육도 그렇고 이제 4살이 되니까 보통 이제 맞아요. 소위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그쵸. 뭐 이제 자기 마음도 있겠지만 네. 부모랑 생각이 다르니까 좀 그죠.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좋은 시간이 돼서 네, 네.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네. 잘 오셨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육, 그 다음에 4살, 진짜 말 안 듣는다.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 다 똑같은 고민 아닐까요? 잘 오셨어요. 그 부분은 해답이 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볼게요. 네, 아버님은요? 네, 저는 지혜가득 2반의 조하은, 아빠 조민우고요. 저는 자녀, 훈육이 어려운 거는 좀 여기까지 고집이 생겼다, 얼굴을 제가 꺾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뭐 아이는 안 꺾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잘못된 고집이 있으니까 그걸 꺾으려도 좋아해. 잘못된 또 고집인가 봐요. 네. 자꾸 싸우고 뭐 아빠 네. 싫어 뭐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네. 조금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새로운 걸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약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두려워하는 네. 것도 있고 해서 그거 좀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걔한테 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참 우리 아이는 좀 씩씩하기를 밝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움츠려 있는 거 보면은 속상해서 맞아요. 강압하면 강압적으로 하면 해 그러면 그럼 울면서 결론은 울음으로 끝나요. 네. 그걸 좀 제 자신을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네,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의 고민이 비슷비슷해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가득 사반 어하윤 아버지 어승입니다. 저는 이제 애가 4살인데 애기를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저희 어릴 때는 솔직히 어른들한테 좀 많이 혼나고 좀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데 네.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나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안아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떼쓰거나 그럴 때 이제 애기가 이제 못하게 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너무 세게 하면 얘는 이제 너무 무서워할 것 같고 맞아요. 안 하자니 또 애가 너무 버릇없이 클 것 같고 맞아요. 그거 경계선이 좀 맞아요. 잘 오셨어요.
그 부분 풀릴 거예요. 다 이해가 가는 고민이지 않으세요? 네. 자, 아버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가 더 일반 김봄이 아빠 김기정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앞에도 말씀하신 아버님이랑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같은 고민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맞아요. 저도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네. 참여한 계기. 네. 네. 잘 오셨어요. 4살, 5살, 4살, 7살. 네, 네.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가족 1만의 이담이 아까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약간 조금 제 담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아버님은 좀 반대 스타일이에요. 뭐 겁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용기 있게 좀 다니다 보니까 낯도 안 가리고 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낯을 좀 가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에게 잘 가까이 가고 또 금방 점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뭐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혹은 지인들이 놀러 왔다가 네. 가려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혹여나 나중에 맞아요. 일이 바빠서 아기가 조금 더 컸을 때 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예. 잘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예. 것도 좀 스럽고 예. 그리고 똑같이 또 4살이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좀 자기 주장이 좀 많이 강해져서 네, 다른 아버님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안 하려고 하고 네,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뗐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제 부모님이 그냥 떼쓰기 전에 그냥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안 썼겠네요, 그럼.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뭐 지나가다 뭐 사달라 그러면은 이런 사주고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또 담이 엄마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잘 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엄마 말로 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그러고 싶어서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5분의 공통적인 건 아이를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도와 아이가 의도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점철이 돼요. 아이가 원하는 바, 아빠가 원하는 바가 다르죠.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한 가지예요. 지금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 발달 단계는 4살 때에서 5살 끝, 5살에서 6살 끝은 아니에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살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또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딸도 4살 때 딱 그랬거든요. 네네. 모르는 분 지나가도 다 인사하고 네. 해외 나가서도 가이드한테 붙어갖고 그 가이드 드시는 음식 막 뺏어 먹고 막 네. 네. 지금 완전 또 반대로 됐죠. 낯을 엄청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지금 4살 때 이거 하고 있는 거가 5살 때는 이거에서 이렇게 한 단계 또 업이 돼서 할 것 같고 업이 돼서 할 것 같아서 우리는 기대는 4살 때 이랬으니까 7살 땐 저렇겠지 하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이 기대 속은 아빠의 기대인 거지 아이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냐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4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3살 때도 그렇게 해봐요. 근데 애들이 왜 때를 쓰는지 아세요?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막 있어가지고 내가 저걸 점철시켜 버릴 거야. 성공해 버릴 거야. 가지고서 계속 떼쓰기보다는 자기도 어찌할 바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해봤는데 먹혔어. 그럼 다음에 그 방법 또 쓰는 거죠. 그걸 강화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3살 지나고 4살 되면서부터 뇌 발달은 그 자기 주장에 발달하는 쪽으로 뇌 발달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고집이 있는 건 대단히 정상적인 발달의 증거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 고집에서 쓸모 있는 고집과 쓸모가 없는 고집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제 쓸모 없는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걸 고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쓸모 없는 고집이란 건 아빠가 볼 때 그런 거고 아이는 그게 쓸모 있으니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기준은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여기다 두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고집을 피워요.
신발을 저걸 신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내지는 지금 밥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아니면 잠을 안 자겠다고 고집을 피워? 뭔가 그 고집 피우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가 진짜 위험한 주제인가를 보시는 거죠. 그럼 뭐에 위험하냐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험한가죠.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건 이제 사실은 귀찮으니까 안 가고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안 간다고 하면 이 아이 정서적으로는 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정서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워낙에 TV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장면들이 우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혹여 얘가 어린이집 안 가는 게 그런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 가 그런다고 할 때 안 돼 가야 돼 라는 말을 쉽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것이 아이한테 이로운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하는 게 아이한테 이로운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빠들은 그거 더 계산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공공 질서를 안 지키는 것, 이제 3살이 지나고 나면 4살부터는 이렇게 지금 고집을 한다는 것은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르쳐야 할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공공 질서요. 이건 가르쳐야 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뛰어다녀, 소리 질러, 이건 잘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가르칠 때를 훈육이라고 해요. 훈육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 경험이, 부모의 과거 경험이 우리는 혼나고 훈육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자꾸 혼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빠가 혼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왜 이래? 되게 상냥했던 아빠를 기억하니까 상냥했던 엄마를 아이들은 기억하죠. 근데 아빠가 갑자기 돌변했어? 그럼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고. 그래서 훈육할 때 오은영 선생이랑 모두 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리 지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냐? 여러 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번 알려줘야 돼요. 한번 그럼 맞아서 따끔하게 혼내면 다음은 안 하지 않냐? 아니요. 아빠가 안 볼 때는 해요. 아빠가 볼 때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내는 사람한테만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 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훈육을 혼내지 마라,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자 단기적인 성과밖에 없대요.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얘가 진짜 잘 지 마음이 동해서 지가 스스로 그걸 안 해야 이건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3살이 지나고 나면 자기 마음이 돌아져야 얘가 하지 강압적으로 뭘 시켜갖고는 하는 척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잔머리만 쓴다는 거죠. 안 볼 때 해야지. 또는 더 내가 거짓말을 더 아빠 몰래 엄마 몰래 모르게 더 짜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저기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5살 여자아이들은 훨씬 좀 또 빨라요. 남자아이 4살보다 5살 여자아이는 또 좀 더 빠르거든요. 뇌의 감성적인 부분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타고나기를 남자와 여자가 감성 부분이 달라요. 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딸 3분 키우시고 4분? 딸이 아빠만 아들이시네요. 여기요? 네. 지금 현재. 네. 네. 그러면 저도 아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딸에서는요. 딸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휘도 많이 쓰고. 그죠? 단어, 어휘 많이 쓰죠.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아빠가 화나거나 무서울 때 훨씬 공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아빠 화났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 지금 화났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너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 아빠 걱정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위험해서. 위험할까 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5살쯤 되면 너가 계속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하은이가 대답할 수 있거든요.
아빠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계속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5살 정도 돼요. 우리 도윤이도 생각이 깊은 아이거든요. 말이 없는 아이지 생각은 깊은 아이예요. 아빠 이거 싫은데 이거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러이러하니까. 그리고서 한 3초 기다리셔야 돼요. 금방 반응이 안 올 테니까요. 아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동안 패턴이 이제 때를 썼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서너 번, 여러 번 이제 시도를 이제 아빠가 해 보셔야 아이가 아빠가 전에하고 다르게 반응하네? 뭐지? 작전이 바뀌었나? 그럼 나도 작전을 바꿔야 되나? 이 머리를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서너 번을 더 똑같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반드시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 자꾸 눈치 보는 거 느끼셨어요? 눈치 보는 거 느끼셨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아버지 보셨어요? 쳐다봐요. 쳐다보는 건 다음 수를 이제 아빠 눈치에 맞춰서 다음 수를 내려고 궁리 중인 거거든요. 그럼 너가 무슨 수를 하던 간에 아빠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일관되게 딱 이러고 있으면요. 어떤 수를 갖다 막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해 봤는데도 안 통해. 그러면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 가지고 와요. 이게 아빠하고 자녀하고 아빠가 다 들어주면 되지 왜 이걸 신경전을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 수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그 수 중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수를 이 아이가 쓰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험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훈육의 방식이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얘를 막 무섭게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훅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훈육을 해야겠네 생각하시고 3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방법 쓰지 말고 그래 쟤한테 알려줘야지.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래서 페이스 딱 가다듬으시고 감정 딱 중심에 놓으시고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죠. 그런데요. 처음이 어렵지요. 우리 뇌는요. 공식화되어 있대요. 구조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또는 어떤 가정에서 대화 중에서도 화나는 포인트가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 포인트 있죠. 그게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뇌가. 그러면 한 번쯤은 그 구조화된 걸 깨줘야 되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훅 들어오면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오늘 배울 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있어요. 그 페이지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드려버렸네요. 이런 주제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1강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자녀 이해하기에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 그 기질 검사도 좀 해보고요. 우리 아이 그 기질에 맞는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구나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하은이가 그래서 나가서 좀 발표 좀 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숨어 있고 얘가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되면 다음 주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째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에 맞는 대화법을 내가 장착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 화나게 하지 않고 아이 삐지지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내가 한다 그러면 아이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무언가 티키타카 도중에 우리 아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감성, 뇌가 발달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아니면 기대하는지 포기하는지 모를 거란 생각 안 하시죠? 이미 다 알죠? 눈치만 봐도 다 알아요. 아빠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주가 그러면 아빠로서 어떻게 아이한테 말을 걸어줘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또 씩씩해지고 또는 하지 말 것은 또 안 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좀 잘 통할까? 나하고 이야기만 잘 통해도 우리 아이한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아빠 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죠? 이게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말을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요, 들어가서 빠지잖아요. 혹시 새나개 보셔요? 새나개? 강영욱 강아지 훈련사 아세요? 네네. 그 강아지 훈련사, 그 사람이 뭐 별일이 많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강아지들을 훈련할 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같이 가족이 먹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꾸 먹으려고 막 해요. 그러면 안 돼! 먹지 마! 쫑! 먹지 마! 먹지 마! 해도 먹지요.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을 강영욱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탁 가서 몸으로 이렇게 탁 막으라고 해요. 강아지가 탁 올라오면 그냥 탁 막으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그 강아지 주인은 왜 그걸 못하냐면 강아지가 기분 나쁠까 봐. 강아지를 무시하는 것 같고 강아지한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먹지 마 한들 강아지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툭 해주면 아,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안다고요. 근데요, 유아들이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유아들이 저거 가져와 할 때 수용 언어, 그걸 수용 언어라고 그래요. 알아듣는 어휘들이 이제 3살 이후부터 많아지니까 말하면 그걸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이 뇌가 한 번 더 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뇌가 그렇게까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자기야 내려갈 때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에이, 내려가기 싫은데 나 안 갖다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안 갖다 버리잖아요. 또는 알았어, 갖다 버려줄게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죠. 뭔가 행동을 할 때.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아직은. 10살까지 발달해야 성인의 7, 80% 발달되거든요. 뇌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들은 4살, 5살에서는 아직은 이성의 뇌도 다 발달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사들은 몸이 바빠야 돼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몸이 바빠야 돼요. 앉아서 말로 하는 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맷집만 키워요. 또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로 이미지만 만들어요.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뇌가 구조화가 돼서. 근데 이게 쭉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반론 제기하셔야 돼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는 그냥 쭉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들은 거예요, 아버지. 다른 아이들도 다 말 안 들어요. 봄이만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정도의 차이이지 다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을 안 들을 때 화나는 이유. 왜 화나세요? 내 말 안 듣는데 왜 화나세요?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이죠. 그럼 그 아버지의 그 기준이 진짜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는 않지만 제가 제 아이보다는 낫겠죠. 거의 10배는 살았잖아요. 그 살면서 그죠. 좀 더 나은 행동일 거라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케어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호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호를 하면서 이 아이의 자주성이나 이 아이의 자율성,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은 지금 좀 적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얼마큼, 이 아이한테 어떠한 만큼의 자율과 이 아이한테 얼만큼의 권리를 줘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되죠, 기준이. 야, 하지 마. 이 기준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요 책, 책. 만약에 요 책이 있어요. 무슨 24시요? 뭐죠? 그거 있어요. 한번 예스24시 이렇게 구입해서 보셔도 되고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 책을 다 보신다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사서 실제로. 그리고 내용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계획해서 되셨어요? 그냥 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되셨어요. 선택해서 됐다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된 것도 선택이었어요. 그죠?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네요. 됐을 때 기분 엄청 좋았잖아요. 지금도 행복하시고 좋아요. 아버지는 그럼 누굴까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네. 버팀목. 좋다. 아빠 버팀목. 또요? 네? 친구. 좋다. 다 던져봐요. 다 좋아요. 다 돼. 또요? 인도자. 좋아요. 가정 지키는 사람. 좋죠. 그렇죠. 우리 가정 지켜야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이가 같이 있으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맞아요. 버팀목. 네네네.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이었어요. 무뚝뚝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하고. 그러시군요. 아버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좋아하는군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요,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도 나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 오버랩 해온 적이 별로 없고. 없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도 아마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거부터 접근할 겁니다. 학생이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부터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왜 중요할까? 아버지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어요? 아버지가 왜 중요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잖아요. 되게 중요한 분들이세요. 아버지가 없으면 기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가정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없으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이네요. 맞죠? 네. 맞죠? 네네네. 그럼 아버지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어려우세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쭉쭉쭉. 아버지 역할 잘하고 싶은데 어려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아버지가 네. 어릴 때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가 뭐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없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어떨 때 혼을 내야 되고, 네. 어떨 때 이제 좀 안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거는 주변에서 못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어려워요. 아빠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웠어요? 과목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계셨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셨지. 그럼 내가 봤다면 내 안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안 봤다면 내 어딘가에 없겠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돼버리니까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한번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드시죠? 생각하려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드실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내가 생각한, 내가 아버지 역할 나 지금 잘할 거란 말이에요. 뭘 잘하면 될 것 같으세요? 도윤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되려면 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못된 행동은 네. 또 이제 바로 잡아주고 스스로 네. 잘하시. 네. 나중에 커갖고 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네. 아이가 될 수. 네, 좋아요. 감사해요. 아버님 말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막 하셔보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하은이 아버님은 뭘 하면 좋은 아버지 될 것 같으세요? 희생이요? 뭐 일을 하고 오거나 네. 아빠 좀 쉬고 좀 있다가 씻으면 뭐 아빠가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아빠 좀 피곤해. 뭐 쉽게 뭐 하다못해 제가 뭐 야구를 보고 나 아빠 야구 좀 볼게. 뭐해? 뭐 좀 해. 아빠 뭐 좀 하고 싶을 때 뭐 좀 해. 이런 식으로.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더 잘해주죠. 애가 아파도. 맞아요. 조금 일하고 왔으니까 좀 나의 시간 좀 갖자. 아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뭐 반성하자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툭툭 이것저것 해봐야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올 거거든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내가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라야 기술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건 기술로 어차피 못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툭툭 얘기해보자고요. 하윤이 아버지는 뭐를 좀 잘하면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제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툭툭 해보는 거예요. 애기한테 딱 기준을 딱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애기가 네. 여기까지는 해도 돼. 아니면 네. 여기까지는 뭐 좀 하면 안 되는 거나 뭐 이런 있으면 좋겠죠. 레시피가 딱 있으면 좋겠죠. 그런 네. 게 명확하게 제가 딱 기준을 잡아주면 좋아요. 네, 맞아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말해주기를 아이들도 기다려요. 아이들도.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기준 정하기도 어른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나의 건강 상태나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기준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관되다, 이게 진짜 어려운 말 같아요. 일관되기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일관되기를 진짜 바래요. 그거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도. 그게 잘 됐으면, 그죠? 누가 아무나 아버지 되고 아무나 엄마 되겠죠. 아무나 그래서 아버지가 못 되는 이유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봄이 아버지는 뭐만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좋은 아버지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툭툭 던져보세요. 그냥 네. 잘 웃게 해주고 싶고 아, 울었으면 좋겠고. 우는 것에 아버지가 힘드시군요. 네. 요즘 많이 좀 울리는 것 같아서 네. 우는 게 힘드시군요.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가 울면 어떤 마음 드세요? 속상하죠. 왜 속상하세요? 이게 만약에 네. 하루 이제 약속을 잡아서 만약에 이제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하는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네. 나가기 싫다고 떼쓰던가 아니면 꼭 뭐를 꼭 가져가려고 그러고 뭔가 조건화를 하지요. 네, 자꾸 안 나간다고 하던가 그래가지고 반대로 하는군요. 네. 그래서 난감하게 하는군요. 서로 막 다투고 있고 막 저는 그걸 보다 안 되면 그렇죠. 그때마다 행동이 제가 좀 네, 맞아요. 억지로 데리고 나갈 때도 있었고 아니면 달래서 나갈 때도 있었고 막 그런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일관되게 아빠가 해주면 좋겠어,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이 아이를 먼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떨까? 요걸 먼저 생각하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을 자꾸 미루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는 우는 게 힘드니까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래기도 하고, 나의 계획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일관됨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나니까 아이는 더 힘들 수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옳고 그름을 잘 모르니까 자기도 짜증나는 거예요. 본인도 짜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울어요. 본인도 짜증나서 울어요. 근데 우는 건 누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건 누구 문제예요? 아이 문제예요. 아빠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걸 견디는 힘을 아버지는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우리 다미한테 아버지는 뭐만 하나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으세요? 다른 것보다는 그냥 다미 입장에서 같이 그냥 놀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네. 다미 엄마도 이제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데리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와 함께 같이 이제 어디 밖에 공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디 뭐 서울 근교나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애기 엄마는 저기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선 키즈 카페거든요. 애기 엄마가 싫어해요? 네. 아, 죄송해요. 엄마가 싫어해요? 네. 키즈 카페를? 네. 그 이유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네. 이제 건물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활동 중에서도 네, 밖에 네. 나가는 네. 활동들도 있겠지만 네. 거의 대체적으로 실내라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만큼은 실외로 나가고 실내에서 싶어. 같이 뭐 자연을 뭐 산을 간다든지 네. 뭐 어디 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같이 입장에서 놀아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평일날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일부러 애기 다미가 좋아하는 찰흙 같은 걸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최대한 아이 입장에서. 네. 뭐 아버님이 네. 주말에 저도 주말에 좀 많이 쉬고 싶거든요. 그죠. 저도 그럼요. 놀고 싶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직 친구들이랑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럼요. 이런 나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게임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도 놀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아이랑도 또 놀러 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최대한 저는 아이랑 노는 시간을 좀 늘리면 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노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때는 많았는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해외로 가서 지내면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저랑 떨어져 동생이랑만 놀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좀 묵묵하셨던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저는 좀 친구처럼 그래서 약간 반말도 섞으면서 존댓말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도 요즘에는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님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딸들이 좀 정겹게 다가오지 맞아요. 아들들은 맞아요. 나이가 먹고 나서는 맞아요.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엄마한테는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랑도 친하지만 아버지도 약간 나중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함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랑 같이 최대한 많이 좋아요.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름의 방식들을 이미 해법을 찾으셨어요. 분명히 그거 하면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누군가 작자 미상의 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나의 이름은 아들입니다. 시간 없는데 길 막히는데 뭐하러 오려고 하냐는 부모님 말씀에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올 때면 항상 길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던 부모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기다려도 일 있으면 늦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생일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친구와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야 의리 있는 사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사소한 즐거움보다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성공이 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진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 한번 쓰다마 주기를 다정한 말 한번 건네주길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든든한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함께 먹여주고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소근소근 이야기하며 언제나 친구같이 다정하게 있어주길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고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네요. 몇째 아들이세요? 장남이고요. 두 번째고요. 장남이고요. 둘째고요. 장남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들이 많으시군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네 아버지시고 아버지시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네요. 그럼 나는요. 아까 그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 시간도 좀 갖고 싶고 남편이기 전에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고민이네요. 이 네 가지 역할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 네 가지 역할을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고민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누군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되게 막막했잖아요. 정체성을 이제부터 챙겨보면 막막하지 않고 모양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아버지는요, 심리적인 아버지, 사회적인 아버지, 관계적인 아버지, 실천적인 아버지. 이 네 가지로 쪼개서 아버지를 볼 수 있대요. 그럼 심리적으로 볼까요? 심리적인 아버지는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지금. 요걸 생각하시면 된대요.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버팀목이야, 나한텐. 이런 아빠일까? 우리 아빠는 무서워. 이런 아빠일까? 아빠 말은 꼭 들어야 해. 아빠 말이 언제나 옳았어. 이런 아빠일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괜찮아요. 지나간 건 무효.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았던 3년보다는 앞으로의 세월이 더 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나는 물려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내 아이한텐 나는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족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가족은 되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 요런 거 하나쯤. 가족이 부탁하는 건, 너희들이 부탁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다 들어주려고 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난 이게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가치라고 생각해. 이런 가치관 하나는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는, 아이들이 이제 아빠들 이렇게 계속 봐요.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는 진짜 잘해. 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아빠가 막 혼내. 이런 가치 어떠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로운 것 하나만 아이한테 전달이 돼도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파생해서 아이들은 행동으로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이들은 계속 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거. 부인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 표시할 건가? 아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한테, 내 다미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사랑해 라고 말할 것인가? 웃어줄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그러이 기다려줄 것인가?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랑 표현이 화를 내거나 사랑 표현이 큰 소리 치거나 사랑 표현이 막 무섭게 막 협박한다던가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랑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를 조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방법 정도만 내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아버지상을 보여줄 것인가예요. 그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되게 말 없고 묵뚝뚝하고 혼내고 잘 안 웃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여지없이 막 따끔하게 이게 전통적인 아버지상이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아버지상. 근데 이 아버지상이 안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회가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문화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맞춰서 문화가 바뀌면 아이들은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는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빠 말 왜 안 들어 라고 화내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그때 단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든지 거짓말이었어 믿을 수가 없어 불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벽을 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 세대가 가장 억울한 세대예요.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혼나고 배웠는데 혼나고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어려워져 버린 거죠.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예요. 일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 본인도 있잖아요. 그죠? 게임해야 되는 나. 그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배우자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내가 아이하고 놀을게. 하루는 나한테 시간을 줘. 라든가. 토요일 중에 오전은 내 시간을 쓸게. 오후는 내가 아이하고 놀을게. 라든가. 그러면 하루는 당신도 시간 쓰고 와. 하루는 내가 아이하고 놀게. 그럼 아이하고 게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아이 데리고 PC방 가고 아이하고 게임하면 되잖아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은 너무 어린가요? 네. 아직은 너무 어리네요. 그렇게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이 균형을 맞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아버지상에서는요, 아버지의 시간이 집에 와서 훈육에 또는 가정일에 아버지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 않았다고요. 전통적인 아버지상에서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상은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고 집에 오면 다시 가사일을 분담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상이잖아요.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사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배우자하고 협약을 하시죠. 내가 이거 할게, 자기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할게, 이거.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하시면 훨씬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세탁기는 내가 돌릴게, 청소기는 네가 돌려. 당신이 반찬 잘 만드니까 반찬 만들어, 내가 국 끓일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런 거요. 당신이 밥 차리면 난 설거지 할게. 그럼 그렇게 협약을 맺으시면 배우자들도 안 돼! 당신이 다 해! 이럴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아버지, 일과 가정, 워라벨.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윤이가 20년 후에 24살이에요. 그죠? 20년 후에 남친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전통적인 남자상이에요. 전통적인 남자상에다 내 딸이 남친을 사길 바라세요? 아니죠? 네.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자, 우리 도연이가 20년 후 24살이네요. 네. 전통적인 아빠상으로 컸어요, 얘는.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못 사깁니다.
그런 남성상한테는 여자들이 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게, 그래서 아빠들이 가장 좀 억울한 세대예요. 그런 대접을 못 받고 그걸 해야 하는. 아이고, 어떡해요. 짠하다, 짠해. 그래서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니까 저는 아들 둘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여자 옷 기른 방법. 심지어 이런 것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사님이. 왜 아들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네 속옷은 네가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설거지 뭐 집안일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해요. 해야죠. 그래 장가 갑니다. 그 무덤 장가 못 가죠, 이제. 세월이 그렇게 됐지요. 네. 사회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회적인 기대와 개인적인 신념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사회적 기대, 아빠의 기대가 있잖아요. 있죠? 엄마가 바라는 아빠 상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상이 있어요. 그죠? 그 남편 상을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협의하셔야죠, 협의. 그 중에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거. 난 이건 할 수 있고, 난 이것까지 못 하겠고. 대신 이거 할게. 요렇게. 협상. 인생은 협상이잖아요. 아이들하고도 협상하세요? 하죠. 네. 그 협상은 둘 다 하나씩 좋아야 되는 때만 협상이에요. 그죠? 아빠 10분만 누워있다가 비눗방 갖고 놀아줄게. 10분 기다릴 수 있겠어? 그럼 얘가 이제 생각하죠. 10분을 기다려서 비눗방울이란 재밌는 놀이를 한다면 얘는 기다리죠. 근데 맨날 재미없는 놀이를 하면 안 기다리죠. 아빠 맨날 그래. 협상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관계적인 아빠로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배우자와 협력 관계 나오고 있죠? 배우자하고 어떻게 협력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배우자랑 협의하시고 협상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저 보지 마. 안 적어보셨죠?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버지 혼자. 가정일, 아이하고 노는 일, 이렇게 좀 집에 오면 하는 일, 뭐 회사 일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집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가사일, 그 다음에 아이하고 내가 어떤 종류로 놀아줄 건지, 어떤 요일에 놀 수 있는지, 이런 거 협의하는 거. 그래야 아빠도 쉬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야 아빠도 회사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집에서 채워져야 되거든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충전해야 또 나가서 또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다 엉켜갖고요.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겠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아빠로서 또 있네요. 유대감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녀하고 유대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자녀하고 유대감이죠. 근데 자녀하고 유대감이 친밀해지려면 배우자하고 친밀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사실은. 근데 부부가 뭘 친밀? 그냥 부부지. 엄마 아빠 역할만 하게 되면 친밀하고 멀어집니다. 근데 엄마 아빠 역할 이전에 우리 남성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남성, 여성으로 갈 때 훨씬 더 친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 갈 때 역할로 같이 물들어서 친밀해지게 역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더 친근해지면 아이들은 긴장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짜증이 덜 나요. 아이들이 짜증이 나는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아, 다음에 뭐 하겠구나. 이 예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짜증 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좋아요. 봄이 아버지. 나 8시 20분에 신발 신고 봄이랑 엄마랑 다 같이 어린이집 갈 거야. 근데 지금 5분 남았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가 아빠는 출근할 거야. 너는 몇 시까지 어린이집 가야 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지금도 준비한다. 그래서 예고하는 거, 예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고를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불안이 내려가기 때문에 짜증을 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가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본인이 일관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순서를 미리 잡는 거예요. 미리 순서를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서가 뒤바뀔 때 오는 불편감이 적어요, 아버지. 엄마 아빠도 당황하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거든요. 아,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래? 내 계획에 제가 지금 내 계획을 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엄마도 당황스러우니까 그 감정 처리가 우리도 엄마 아빠 된 건 처음이라 그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고 동료라면 야, 너 왜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 이거 먼저 하고 하기로 했잖아. 동료 중에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하고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해? 빨리 이거 해.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무의식 중에 아까 아버지가 말씀 잘해 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아무래도 많이 살았는데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아이들은 안 끌려가려고 하고요. 왜요? 뇌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빠가 야, 왜 그거 해?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 빨리 해. 그럼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동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도 그럴 필요가 없죠. 아빠한테 막 반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살 이상이 되고 5살 이상이 되면 5살부터 유아라고 하는 이유는요. 4살하고 확연한 뇌발달이 달라요. 4살하고는. 4살은 5살부터는 뭐가 되냐면 협상이 좀 되잖아요. 조금 돼요. 협상이. 7살은 더 됩니다. 벌써 2년의 세월이 더 흘렀으니까요. 근데 그 협상을 하려면 매력적인 걸 갖고 와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버지? 빤한 거 갖고 협상하자면 누가 해요? 안 해요?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합니다. 5살 정도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단, 그 협상자하고 나는 동등한 위치여야 협상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신사장 프로젝트 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드라마를 몇 개 봅니다. 그래 이제 요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요즘은 다 협상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면 협상이 안 되죠. 결렬되지요. 또는 강요하다 보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트럼프하고 우리하고 협상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왜요? 동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요?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돼요, 지금. 그 우리는요. 그거 해갖고는 손해보니까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도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아이들은 한국, 이재명. 딱, 설명 딱 된다, 그죠? 그죠?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생각을? 트럼프가 바꿔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등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절대 동등하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외톨이 될 거예요. 집에서도 아빠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아빠만 외톨이 돼요. 엄마하고 애들은 통하고. 그래서 가장 안쓰러운 세대의 아버지세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아버지? 보미가 멋진 남자를 골라올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아,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어. 아빠 같은 사람 골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너무 책임감을 많이 들였나? 딸들은 아빠 같은 사람 골라요. 진짜예요. 아들들은 엄마 같은 사람 골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 둘은요, 다 씩씩한 여자하고 사귀고 있어요, 지금. 타서 못한 여자하고 안 사겨. 아, 진짜. 네, 좋은 거지 뭐. 지가 좋다는데. 그 다음요. 실천적 요소, 실천적 아빠요. 아빠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적극적인 육아를 참여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침에 엄마랑 올 때 떼쓰는 거하고 아빠하고 올 때 떼쓰는 유형이 다르다면 아빠 혼자 오세요. 왜 엄마랑 같이 오세요? 행동하시면 돼요. 행동. 저 지금부터는 아빠가 보미를 데려다 줄 거야. 아빠랑 가자. 여보야, 당신은 세탁기 돌려놓고 있으면 돼. 내가 둘이 갔다 올게.
아니면 이제 그걸 눈치채고서 또 안 돼, 엄마랑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머리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일관적이지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손 쓰는 거죠. 여보야, 저기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라. 너 먼저 가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엄마 먼저 빼돌려 놓고 하는 거죠. 어때요? 작전을 짜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보다 한 수 위여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해보세요. 영리한 아이들이라요, 서너 번 써주면 바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대화와 소통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주세요. 하은아, 너 어때? 물어봐 주세요. 아빠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때? 물어보세요. 근데 하은이가 기질이 어쩌냐에 따라서 아빠 생각은 이런데 하은이 어때? 라고 했을 때 나도 아빠처럼 할래?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 말 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질이 그런 아이라면 아빠 방법을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선의의 마음을 100% 담아서 하은아,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은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렇게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위험하지 않다면.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자기 방법을 한번 해보고 느껴야, 이거 별론데?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을 수 있거든요. 그때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멘토가 필요 없다는데 지금부터 멘토 돼봤자 멘티가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멘티가 원해야 내가 멘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 내가 멘토 되고 싶어. 야, 너 멘토 돼줄게. 야, 물어봐. 얘가 물어보겠냐고 나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행동적으로 아빠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거 나왔잖아요. 모범적인 행동을 통한 교육.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하시고요. 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실 수 있는 건 확실히. 그건 그러니까 아이가 막 떼써서 해줘도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의 그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없어요. 내가 뗐으니까 해줬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때를 부릅니다. 더 뗐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빨리 해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줄 수 있다, 해줘야겠다 하는 건 그냥 해주세요. 팍 해주세요. 완전히 그냥 아주 기분 좋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든 배우자든 뭔가 이렇게 딱 해줄 때 탁 쏘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근데 막 해달라고 해서 해줘봐요. 그 기분 좋아요? 에이, 치사하잖아요. 해줘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응,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범위.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아빠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월급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인내심 길러주셔야죠. 또는 아빠가 매달 월급 따서 5,000원씩 이렇게 저금해가지고 이게 딱 2만 원 되면 그날 사줄게. 봐봐, 아빠 돈 모이고 있다.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모였어. 됐다. 이걸로 우리 사러 가자. 그러면 그 성취감이요. 아빠의 노력. 이 과정에서 오는 희열감.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느끼죠. 그럼 최선을 다한 아빠 같이 멋있는 아빠가 없죠. 최고일 수는 없잖아요. 최고일 수는 없지 않으세요? 최고가 어디가 끝인 줄 알고 최고예요. 최선. 애쓰고 있구나만 아이가 느끼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애썼어.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좋은 아빠 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부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주기별로 바꿔요. 아빠 역할도. 처음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할 때 그때는 책임감이었어요. 야, 기분은 좋은데 저걸 먹어 살리려니까 야, 나 돈 더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제 남편한테 좀
아버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 들었어? 어떤 마음 들었어? 왜냐면 저는 아빠는 아니니까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빠 된다. 좋긴 한데, 어쩐지 좀, 심각해져. 신중해져.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리면요. 보호,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케어가 몇 개월까지냐가 이제 아버지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어는 안전이 제일 첫 번째예요, 아버지. 안전을 벗어나면 케어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멘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멘토가 되려고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안전에 관한 건 멘토가 아니에요. 케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버지가 딱 정하시면 돼요. 과도를 갖고 사과를 깎아보겠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빵칼 주는 거죠, 빵칼. 그렇죠? 또요? 아이들이 되게 위험한 것을 막 만져보겠다고 뛰어내리겠다고 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안 돼! 내리지 마! 할 게 아니라 딱 얘를 들어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안 그러면 뛰어내려서 진짜 부러져요, 다리. 실제로. 그리고 아빠 차를 딱 탔는데 벨트를 안 맨다. 심지어 보조석에 앉는다. 요거 어때요? 그렇게 해주세요? 보조석에 앉는데요, 아빠 옆에. 해주세요? 아버지. 네. 사고 나면요. 보조석에 아이를 태워서 사고 나면요. 안 날 거라 생각하시죠? 나면요.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실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아빠가 판단하는 것을 이쁘니까 그냥 한번 봐주는 것은 이 아이가 계속 그걸 하게 된다고요.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옆자리 타도 돼, 이거예요. 안전벨트 안 해도 돼, 이거거든요, 아버지. 안 되죠. 그런데 뒤에 태우고 갔는데 안전벨트 안 하고 답답하다고 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위험해서 아빠는 너가 안전벨트 안 하면 아빠는 출발 안 할 거야. 이 정도의 아빠의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한 거. 그럼 아이가 할게 해줘? 아빠가 출발하면 또 빼줘? 아이들은 그거 충분히 하거든요. 아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뺐네. 위험한데. 그래서 어린이집 벨트도 자꾸 빼는 아이가 있어요. 출발을 하고 나면 빼요.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심지어 가다가 그냥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한 두세 번 하면 아빠가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서요. 안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되면요. 뭘 가르쳐야 되지? 이제 이 부분에서 요즘에는 뭔가 이거야. 아빠 말 들어.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아빠 말이 이해가 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겠다고 생각해? 그래?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챗GPT도 같이 찾아보셔서 말씀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막. 아빠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물어볼 거예요. 겁나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겁나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모르는 건 아빠 몰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빠 몰라. 이건 성의 없어 느껴져요, 아이한테.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봐. 성의 없어 보여요. 엄마한테 물어봐. 성의 없어 보여요. 성의가 없다는 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건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그러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가 찾아볼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알았다. 아빠 이제 알았어. 이렇대. 이렇대네. 그런 거래. 아빠도 너 때문에 알았어. 고마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강박이 있죠. 아이한테는 뭐든 다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그닥 그렇게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정보의 질면에서 양면에서도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최신의 정보를 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아이한테. 잠깐만 아빠가 알고 있는 거하고
챗 GPT가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더 정확한 걸 너한테 말해주려 그래. 그러면 아이는 우리 아빠 되게 노력해. 저런 걸 막 찾아, 정보를. 그럼 우리 아이도 그 정보 찾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아빠한테 그 부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애기가 질문을 해서 네. 얘기를 해주는데 네. 중간에 이제 주제가 바뀌거나 네, 그쵸. 그러면 되게 맞아요. 맞아요. 이 주제를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요. 따라서 넘어가세요. 우리 아이가 묻는 건 진짜 그 정보를 알고자 묻는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빠의 반응을 보는 게 더 많아요. 아빠의 표정을 보는 게 더 많아요. 아빠가 성의 있게 나한테 신경 쓰고 있나? 이거 보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은 아빠의 시선, 엄마의 시선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을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가 읽고 있을 때 자꾸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딴 걸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불러요. 왜 부르겠어요? 아빠가 날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됐지, 뭘 더. 그래서 그래 아버지. 네. 이렇게 딱딱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니까 좋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요. 그야말로 이제 멘토 역할을 하래요. 그럼 청소년기 때 아이들은 더 안 묻거든요, 아빠한테. 그럼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자꾸 아이들 옆에 가시고 이건 뭐야? 아빠가 물어보시고 아이가 물으면 그러게 뭘까? 아빠가 찾아볼까? 그 친밀감이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청소년기 가서도 아빠 나 이런 여자애 봤는데 도윤이가 그럴 거예요. 이 여자애한테 점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꽃 사갖고 가봐. 그러고 싶잖아요. 그거 해주고 싶잖아요. 야, 목걸이 사가봐. 이러고 싶잖아요. 아빠, 내가 이 애랑 저 애랑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 사귀는 게 낫겠어? 물어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네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은 이래. 너 기분 어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청소년기 때도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는요. 그런 아들 되면 좋잖아요. 그런 딸내미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나와 내 아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균형 잘 잡고 계시려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야 되고 아빠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아빠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되게 건강하셔야 되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빠의 몸과 마음이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면 그 가정은 전체적으로 기울어요. 그럼 기울은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도록 지금 애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도 있듯이 지금 아버지들의 영향력은 3대, 4대를 갈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가고 우리 아이가 아이를 키울 때 또 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3대, 4대를 갈 거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요거. 이 체크리스트는요, 쭉 읽어보시고서 내가 어떤 아버지 유형인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요렇게 제가 거기다 다 묶어놨어요. 넘겨보시겠어요? 성취 지향형 아버지, 시한 폭탄형 아버지, 수동형 아버지, 부재형 아버지, 배려하는 아버지, 또는 친구형 아버지, 베프형 아버지, 지도자형 아버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자형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가 코치형 아버지 이렇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내가 내 아이한테 평소의 모습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해보시고요. 그래서 자, 아버지 다음에서 가장
정약용 선생을 꼽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장 멋있는 아버지 하면 이제 정약용 선생을 꼽는 이유가 강진으로 18년이나 유배 가잖아요. 정약용 선생은. 그런데도 자식들이 되게 많았더만요.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잘 자라서 같은 유학자가 되는데 편지로 했대요. 편지로. 아버지가 18년간이나 강진에서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래서 아들들한테 이런 가치를 심어주셨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너한테 이익 보는 쪽으로 결정해라. 손해냐 이익이냐. 이익 보는 쪽으로. 또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서 옳은 쪽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너한테 이익도 되고 옳은 쪽의 일을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다만 너한테 이익은 아닌데 너한테 손해인데 옳은 일이다. 이것도 괜찮다. 너한테 손해인데 옳은 일이야. 근데 너한테 이익인데 그른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그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아버지다. 라고 해서 이제 정약용 선생의 이런 목민심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요즘 세대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고요.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답지 않았다면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답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 똑같이 내가 내 자녀한테 아버지답다면 내 자녀는 나한테 자녀다울 거예요. 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답지 못했더라도 나는 내 자녀한테 아버지다울 수 있어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요? 지금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한다면 내 아버지한테 받았던 폭력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대요. 세대를 전이하고 있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전이를 좋은 것만 해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후대까지 가는 건 좋은 것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거 그냥 그대로 대물림. 그럼 이제 우리 아이도 힘들겠죠. 내 손주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아버지다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해요. 이게 내 사고의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출근하다가 부딪혔다고 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아, 재수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사고는 납니다. 안 날 수 없어요? 사고는 나요. 네. 다른 사고로 해볼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칠 수 있습니다. 있죠? 다쳤네요. 전화 왔네요. 여기가 찢어졌다고 꿰매야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아키텍처의 그 두뇌의 구조화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재수없어. 왜 우리 애야? 하필 왜 우리 애가 다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조는 과거에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서 딱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부정적으로 딱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걸 바꾸는 건 내 의지에 달려있대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요? 이 사건이 딱 일어난 것은 일어났네. 다쳤네. 상황만 보는 거예요. 다쳤네. 누가 다치겠을까? 이거 다 빼는 거예요. 다쳤네.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반응하기 전에 이전 경험 이 부분에서 반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를. 찢어졌네? 찢어진 걸 어떻게 해요? 꿰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꿰맬까에 집중하셔야지 과거의 경험대로 누가 그랬어, 왜 우리 하필 우리 아이야, 왜 여기야, 딴 데 하면 안 돼, 요 생각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되어 있대요, 우리 머리가 지금 이미.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은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머리 구조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아빠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탁 넘어져서 울어요.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구조 멈춰야죠. 다쳤나? 다행이다. 많이 안 다쳐서. 약 바르자. 아팠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멈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내 생각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을. 이게 지금 심리학에서 지금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그 뇌 생각 회로 바꾸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백 만 원씩 주고 연습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행동하기 전에 내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딱. 그걸 지금 그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서 공간이 반드시 생각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생각을 긍정으로 갈래, 부정으로 갈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신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봄이로 예를 들어야죠. 뭐 7살이니까. 그죠? 아침에 어린이집 간다고 하는데 바로 부정적으로 싫어, 나 저 인형 갖고 가야 돼, 신발을 신고 현관까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요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딱 멈춰요. 또 시작이네. 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아버지? 거기서 딱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거 빠뜨렸니? 어떤 걸 빠뜨렸는데 내일은 먼저 챙겨볼까? 이렇게 가면 짜증 안 나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 네. 네. 미리 챙겨줬다 또 아침에 되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빠, 엄마를 계속 실험 중에 있어서 그래요. 봄이가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부터는 다 챙겼지? 신발 신기 전에 다 했지? 괜찮지? 갈 거지? 이제 가야 해? 이제는 못 들어가? 이제 끝나고 가야 돼? 아버지 이렇게 딱 닫히셔야 돼, 울타리? 신발을 신어서 후방을 열었는데 잠깐만 하고 또 다시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야 잠깐 봄이야 잠깐 다 끝났잖아 아까. 안 돼, 저거 가져가야 돼. 안 돼. 이제 하원하고 가져가. 그럼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가 우는 걸 불편하는 걸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얘는 무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못 견디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애가 큰 애가 우니까 옆집 들릴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주죠. 빨리 갖고 오라고. 억지로 데리고 나간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줬는데 계속 그래줘 버리니까 계속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한 번은 이제 그런 거 안 들어줄 거야 얘기하면서 네. 그냥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계속 울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도. 그럼 계속 그냥 하셔야죠. 우는 거 내비두시고. 근데 이제 또 제 생각이랑 와이프 생각이랑 이제 같아야 되는데 또 와이프가 또 반대 행동을 하고. 그죠. 그래서 두 분이 협의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쌍방, 엄마 아빠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관되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는 더 힘들거든요. 봄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힘든 게 아니라 봄이는 지금 되게 쭉쭉 키도 크고 막 그래야 할 나이인데 엄마 아빠 그 신경전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키가 좀 안 크고 있어요. 지금 안 크고 있어요. 눈치를 근데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엄마 아빠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엄마 아빠 합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침에 갈 때 네가, 하원할 때 내가 정도를 합의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빠져주세요. 두 분이 의견이 틀린데 맨날 같이 하셔. 그러니까 보미가 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 보미 입장에서.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린 이제 한 가지 숙제들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오늘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요, 한 주 동안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무엇을 해보셔야 되냐면, 아, 내가 이걸 좀 안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 하나만 안 해보는 걸로요. 뭐 하는 거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기억도 안 나고 우리가 잘 안 돼요. 안 할 거 하나만. 아, 나 이건 좀 안 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한번 참아봐야겠다.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게 이제 녹화가 되니까요. 다음 주에 얘기를 그걸로 한번 나눠보면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가 보일 거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재미가 있거든요. 효과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때요, 하윤이 아버님? 뭐 한번 안 해보실래요? 하연이가 네. 어린이집에서는 잘 모르는데 집에서는 밥을 정말 안 먹어요. 와이프가 이걸 잘 먹는데. 네. 제가 이제 좀 6시에 네. 하원차를 기다리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어제 같이 먹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밥을 뭐 1시간이고 그쵸. 근데 먹는 양이 정말 반의 반 공기도 안 되고 이제 입에 있고 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때 제가 이제 그게 저한테 발작버릇이라서 다른 거는 좀 너그러운 편인데 먹는 먹을 거.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욱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네. 네. 뭐 안 해보실래요? 밥을 안 먹으면 화를 좀 안 내볼까. 네. 아이들이 배고프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럼 하윤이가 안 먹는 건 배가 고픈가요? 안 고픈가요? 밥을 안 먹고 그 이후에 이제 간식을 달라고. 네. 간식을 치우세요. 간식을 다 치우세요. 먹을 게 없어야 돼요. 먹을 게 있는데 뭐하러 밥 먹어요? 밥 귀찮잖아요. 씹기도 귀찮고 맛도 별로 없고 안 다니까 맛이 없어요. 네. 간식만 치우시면 한번 간식을 사다 놓지 말아보세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희 와이프가 쟁여놓은 거 좋아해요. 아, 뭐든지 다 알아요. 팬트리처럼 이제 꾸며진 데 간식. 그러면 아버지 밥 먹는 걸 포기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잘 먹어요. 네, 싸우지 마세요. 어린이집에서 점심 먹고 오전 간식 죽 먹죠. 오후에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금 2끼 먹는 거잖아요. 오전 간식에 탄수화물 먹죠. 점심에 탄수화물 먹죠. 그럼 저녁에 탄수화물 안 먹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자에 탄수화물이 또 있어요, 밀가루. 저는 그런 마인드인데 와이프는 합의하셔야 돼요. 두 분이 합의하세요, 그것도. 합의하셔갖고, 밥 먹는 거 같고 기분 나쁜 게 제일 좀 안 세련된.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싸는 건 본능이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4살이면 더더욱. 근데 먹는 걸 그렇게 아빠가, 엄마가 개입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네. 저는 갖다 버리자는 주거든요. 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먹으세요. 치우세요. 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안 먹으면 치울 거야, 버릴 거야, 그냥 바로 버리고 무슨 버리는. 그게 아이 입장에서 되게 냉엄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 아빠가 차가운 행동을 해버린 거잖아요. 갖다 버려, 이거는. 특히나 먹는 거 가지고. 그만 먹을 거야?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만 먹어. 다음에 먹어. 그리고 이렇게 치워주셔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표현이, 그죠? 아이한테 다가가는 그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사랑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신, 마주 앉아서 어른이 되게 맛있게 먹어야 할 건 있어요. 어른이 되게 맛있게 먹고, 그만 먹을 거야? 오케이. 아빠도 다 먹었으니까 치울게.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냥 치우는 거예요. 안 먹는다 하니까 치우면 되죠. 의사를 반영한 거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네. 네. 아버지 뭐 안 해보실래요?
도윤이랑 네. 도윤이가 요새 공룡들을 네. 씻을 때랑 이제 자할 때 그때 구분을 안 하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도 네. 이제 타협점을 찾고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도 안 지켜지면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버린다고. 예, 그렇죠. 우리 화나서 버린다고 말 쓰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놀아. 보면은 협박 아닌 협박. 맞아요, 협박입니다. 좀 그거를 좀 안 해볼까 네. 싶더라고요. 좋아요. 꼭 해보세요. 네. 그거 한번 일주일간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뭐 한 가지. 일주일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썼던 거 뭐 자녀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바꾸지 말라고. 네. 하은이가 선택한 건 네. 그거 한번. 제가 좀 그런 거 좀 많이 해요. 아. 너 어때도 뭐 할래? 아 거기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뭐하러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답변을 이끌기 위해서. 색출놀이를 한대요. 그러면은 근데 얘는 색출을 이렇게 막 그거보다는 네. 이 라인을 따라서 이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 단계. 이게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더 나을 거, 이게 더 이쁠 것 같은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블로그 막 쌓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 기대치가 높으시네요.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네, 쉽게 말하면. 네. 사람 물어보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해봐. 뭐 해봐가 맞겠죠? 네. 해봐. 그래 그거 해봐. 멋있겠다. 이쁘겠다. 그죠. 하은이 그거 원했을 거예요. 아빠 인정. 네. 저번에 그렇게 오. 저 쉬는 날 네. 모르겠어요. 둘째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블럭놀이를 같이 했는데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 하은이가 아빠랑 밤에 블럭놀이 하는 거 진짜 재밌어. 세상에. 동화책 한 권 두 권 읽어주고 자자. 그럼 애가 한 권만 더. 한 권만 더라는 말을 해요. 한 권만 읽고 자자 하면 두 번째 한 권만 더 읽자. 책만 읽어주고 읽기가 잘 나고. 근데 그거 안 하다가 블록놀이 한번 할까 하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하니까. 세상에. 아빠랑 밤에 블록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어머 세상에. 뭉클하셨겠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좀 느낌이 달랐어요.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엔. 그때는 아빠가 만드는 게 제일 멋있어. 이렇게 세상에. 그리고 또 정리도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몰랐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 분리해서 정리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너 정리하는 거 어린이집에서 배웠구나. 와. 나 힘들어. 아빠가 정리해줘. 하면서 들어 눕는 애인데 블로그도 재밌게 놀았으니까 네. 아빠가 내 맘에 들은 거예요. 재밌게 정리해. 그것도 처음 봤어요. 블로그를 다 하고 상자도 다 오. 그러면서 얘가 많이 컸구나도 느꼈지만 제가 좀 더 모르겠어요. 첫째니까 언니니까 언니답게 해라고 하고선 말만 했지 모르겠어요. 언니답게. 언니답게 해라고 몇 살인데 언니답게. 뭐 그래 동생 괴롭히지 말고 언니답게 언니답게. 그렇게 놀아준 거는 정말 오랜만에 세상에. 하은이가 원하는 것대로 놀아주고 하은이가 원하는 하은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은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비호감이에요. 근데 그땐 우리 아빠가 내 맘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좋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자, 다음에 아버지는 뭐 안 하실 거예요? 지금은 애기가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유치원에서 배운 거를 집에서 좀 대체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제일 집에서 힘든 거는 양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양치 때마다 양치하고 자자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하려고 해가지고. 양치 그때 아빠도 하세요? 예, 하고요. 그럼 아빠 거, 네 거 같이.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예. 같이 아빠랑 하자 그래도 안 해요. 엄마는요? 엄마도요. 그럼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 결국에는 혼자 양치를 하고 나오고 또 다시 이제 양치를 하려고 해도 네네네. 안 하려고. 안 하는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양쪽에서 합일이 안 될 때 양쪽에서 유리한 쪽 선택한다니까요. 근데 또 엄마도 양치를 해도요. 네. 안 해요. 그러면 둘이만 하고 네, 그래서 얘는 안 하죠. 이제 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처럼 이제 음.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이에 이제 세균이 생겨서 이 아파도 뭐 그건 병원 협박.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이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아, 협박.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협상하면 어떻게 돼요? 협상은? 양치하는 것과 협상.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흔히 말하는 루틴이 예.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책 안 읽어줄 거야.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줘야 이제 조금 겨우 이제 양치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부정적인 말 쓰는 거하고 긍정적인 말 쓰는 거 어떻게 틀리냐면요. 너 그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줄 거야. 이건 부정적인 말이고요. 양치하고 난 책 봐야겠다. 여보야, 우리 양치하고 책 볼까? 여보랑 나랑 둘이 보자. 다미도 양치하면 같이 책 볼 수 있는데, 이거 긍정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해볼까? 안 해. 이렇게 쑥쑥 바뀌거든요. 그럼 그 양치 부분이네요, 아버지. 네. 다른 거는 배우대로 자기가 먼저 와서 전에는 유치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장난감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해 그러면은 좀 계속 안 듣고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와서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정리송을 틀어달라고. 네, 선생님이 틀어주고 여우야, 여우. 그래야 자기는 정리하겠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장난감 정리할 시간 되면 틀어주고 에, 이렇게 하고 네네네. 좋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가보자고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그 양치 부분에서 협박이 아니라 협상. 요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협박 안 하는 걸로? 네, 안 하실 거. 아버지는 뭐 안 하실 건지 결정하셨죠? 부정적인 말이나 네. 요즘에 저희도 장난으로 뭐 같이 보면도 이제 네. TV를 리모컨으로 그죠? 다 보죠. 예, 예.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장난으로 하는 게 많은데 봄이가 막 장난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네, 네, 하는데 네. 이게 봄이 일단은 이게 장난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세요, 보미한테.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해주거든요. 예,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 기분이 나쁜데 왜 그렇게 해? 또는 엄마 아빠가 아마 그런 선례를 언젠간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미한테. 보미는 기분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장난쳤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구분이 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럼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세요. 그 일주일 동안 물어보는 거요.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아이고, 15분이나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시간인데 많이 오버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거 오늘 말씀하신 거 체크만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아이들 기질 검사를 하고 그 기질에 맞는 방법 찾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견디고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